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중국 덕분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조용했던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왕밍의 발언 때문이었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강의에서 그는 자신 있게 한국 경제의 성장이 중국의 지원과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왕밍.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볼까요? 순간 왕밍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읽었던 기사들과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중국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던 걸까? 그때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브랜드를 확인해보세요. 학생들은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삼성, LG,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간 애플 제품까지. 놀랍게도 강의실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왕밍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도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었거든요. 왕밍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신했던 주장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중국 덕분에만 성장한 걸까? 그때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잭이었습니다. 왕밍, 내 말대로라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지?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왕밍은 잭을 바라보았습니다. 잭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 개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IMF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야. 물론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에 큰 영향을 줬지만 한국은 스스로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어.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산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건 맞지만 한국이 단순히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하는 만큼 한국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덕분에만 성장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왕밍은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읽고 들은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왕밍은 잭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넌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왕밍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가볼 만한 나라야. 특히 기술과 인프라는 직접 보면 더 놀라울 거야. 왕밍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자신이 알던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확인해보기로요. 강의실에서의 논쟁이 끝난 뒤에도 왕밍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교수와 잭의 말을 곱씹으며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사용하던 기기조차도 한국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왕밍은 혼자가 되고 싶어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밍,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뒤를 돌아보니 잭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주장, 난 이해해. 사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한국을 직접 가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왕밍은 잭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봤다고? 응.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몇 달 동안 서울에서 공부했어. 내가 한국 경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기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직접 경험해보는 게 최고야. 왕밍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 직접 검증하라.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면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면 자신의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왕밍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잭, 나 한국에 가볼게. 이렇게 해서 왕밍의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밍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왕밍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아니, 작은 도시 같은데? 광활한 면적,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빠른 입국 심사까지. 심지어 공항 내 오지 인터넷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밍은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보다 훨씬 빠르잖아. 호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먼저 한국에 와 있던 잭이 왕밍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때?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좀 달라?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고 발전된 느낌이야. 잭은 웃으며 왕밍을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왕밍은 공항에서 서울까지 단 40분 만에 도착하는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도 고속철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 건 처음 봐. 도시로 들어설수록 그의 놀라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선 서울의 스카이라인,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는 그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게 진짜 대중교통이라고? 깔끔한 승강장, 정확한 시간표, 공짜,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결제 시스템이 간편하게 통합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왕밍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IT 기반 스마트 도시 글로벌 표준이 되다. 왕밍은 자신이 오기 전에 믿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경제 성장만큼은 중국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잭이 왕밍을 데려간 곳은 더욱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잭은 왕밍을 데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왕밍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이 더 크잖아. 한국이 발전했다 해도 결국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잭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지.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왕밍은 잭을 따라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속을 걷다 보니 곳곳에서 보이는 삼성, 현대, SK, LG의 로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어. 한국 대기업들이 유명하니까. 하지만 왕밍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다음 장소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다 잭이 왕밍을 데려간 곳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도착한 순간 왕밍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미국 실리콘밸리를 옮겨놓은 듯한 최첨단 건물들, 전기차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회의를 하는 광경까지. 이런 곳이 한국에 있었어? 잭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야. 세계적인 IT 기업, AI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몰려있지. 한국은 단순히 대기업만 성장한 게 아니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왕밍은 몇몇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AI 연구소, 삼성반도체 R&D 센터, 현대 자율주행 연구소, 이 정도 규모의 테크 허브가 있을 줄은 몰랐어. 그때 잭이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스타트업 관련 뉴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K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점령, 미국 유럽 투자자들 한국 기업 잡아라, AI 바이오 로봇 분야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약진. 왕밍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그저 몇몇 대기업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IT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환경은 예상 못했어. 잭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던 한국과 조금 다르지 않아? 왕밍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중국이 아니었을까? 무역 의존도가 높잖아. 그 의문은 다음 날 한국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다음 날 잭은 왕밍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으로 데려갔습니다. 왕밍, 대기업만 보면 한국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워. 진짜 한국 경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줄게. 왕밍은 약간 의아했지만 궁금증을 안고 잭을 따라갔습니다. 강소기업 장샤오치이에 한국 경제의 숨은 주역,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업단지. 왕밍은 예상과 달리 깨끗하고 정리된 거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첨단 설비를 갖춘 IT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와 협력하며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왕밍을 놀라게 한 것은 직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소재는 중국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 많죠.
왕밍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적이라는 말 꼭 맞지는 않지? 왕밍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기업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강소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 공정성과 속도, 왕밍은 회사 내부를 둘러보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속도였습니다. 칼퇴 문화가 정착된 회사 분위기,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 문화. 중국은 기업 문화가 수직적이고 경쟁이 심한데 한국 기업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면서도 공정성을 지키네. 그 순간 왕밍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중소기업 생태계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가 한국에 오기 전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밍은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회사가 단순히 한국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애플, 테슬라, 그리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과도 협업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과도 거래하지만 중국이 오히려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왕밍은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줄곧 한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고품질 부품을 제공하는 강소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던 한국 경제 중국 덕분이라는 논리는 틀린 거였나? 빠른 혁신과 독립적인 경쟁력. 왕밍은 연구개발 R&D 부서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하청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죠. 연구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AI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밍은 중국에서도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연구개발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이죠. 이 말을 들은 왕밍은 문득 어제 방문했던 판교 테크노밸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선진국이었어. 나는 왜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 왕밍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인터넷에서 한국 경제와 혁신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K 스타트업 실리콘밸리를 넘보다 한국 자율주행 배터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왕밍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 없이도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였어. 그 순간 왕밍의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왕밍은 연구소를 나와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잭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던 한국과 좀 다르지? 잭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왕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솔직히 충격이야. 난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한국은 자체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한 거였어. 잭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단순히 경제 규모로만 보면 중국이 크지만 한국은 혁신 속도가 엄청 빠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하청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지. 왕밍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걸까? 잭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국가 간 경쟁 구도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잖아? 이제 내가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왕밍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확실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은 단순히 중국 덕분에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강한 나라였어. 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경제와 혁신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렇게 왕밍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왕밍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강의실에서 한국 경제는 중국 덕분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며 스스로 성장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잭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왕밍, 이제 내 생각은 어때? 왕밍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어. 한국 경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기사와 주변 이야기만 듣고 판단했지.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혁신과 기술력으로 성장한 나라였어. 잭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 왕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나도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고. 한국을 떠나며 새로운 시각을 얻다. 비행기에 올라탄 왕밍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하는 대중교통,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기술력,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강한 경제 생태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왕밍은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 직접 가보니 한국은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다.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왕밍은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편견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